그러면 여자가 먼저 대시를 한대요. 어머 멋있다. 저 오빠 멋있다. 그 여도 문제가 있네. 멋있다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네. 근데 분명한 건 형 청바지에 흰 티에 기타를 메고 있잖아. 그럼 교회 오빠예요. 근데 자기도 그랬잖아요. 나도 교회 오빠였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와. 왜 우와? 사라졌다고 또 한동안 침울했잖아요. 나는 고등학교가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최근에 통폐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고 오래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다닌 초등학교도 통폐합돼서 사라졌어요. 이름도 사라지고 위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인원수가 10분의 1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 한 반에 학생 수가 한 60명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64명 뭐 이랬죠. 그게 13개 반이 있었어요. 3학년이었으니까 60명에서 2340명 정도, 2300명 정도가 중학교를 다녔어. 그런데 지금은 244명.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한 10분의 1로 인원수가 줄인 거죠. 점점 더 줄겠다. 똑같이 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10분의 1로 줄었더라고요. 중학교는 사립이고 고등학교는 공립이거든요. 사립은 나라에서 나라 혹은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공립은 운영이 안 되면 통폐합 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통폐합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도 옮기고 이름도 바꿔지고 위치가 뭐 부산 끝에서 끝으로 가거든요. 되게 멀리 가네. 그러면 사실 학교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지금까지 그 학교를 내가 이제 44회인가 그러니까 그 몇만 명의 학교 졸업생들이 저랑 비슷한 뭐 약간 상실감을 그 사실 저는 오래 옮기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3년 뒤 그 학교의 위치가 영도구 부산의 영도구에 있어요. 거기가 이제 거의 슬램가 제가 오늘 우연히 이제 사실 또 봤는데 해운대구의 아파트는 60평짜리가 50억 평당 거의 6천만 원에 가까운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부산에 이제 아파트 대장 아파트들이 있는 데거든요. 서울로 따지면 그게 이제 뭐 강남이라든지 한남동이라든지 잠실 이런데 영도구에 있는 학교가 이제 내가 졸업했던 부산 남고 그러니까 영도에 있는 인구수 자체도 과거 80년대 90년대에 비해서 2분의 1로 줄었어요. 영도다리라는 6.25 때 거기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판자촌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다 살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게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내하고 관계된 부분에서 과거의 족적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게 느껴진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1차원적 이유는 상당히 단순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 될 시기에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아이들 안 낳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결혼을 안 해도 애들을 낳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결혼 안 하면 애 절대 낳는 비율이 거의 0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미혼모고. 그것도 이제 특수한 상황인 거고 보통은 안 낳고 근데 여전히 아기들이 해외로 입양 보내는 거 그러니까 아기들 수출국이 1위예요 우리나라가. 아무튼 결혼을 안 하면 결국 애를 낳지 않는다. 그런데 결혼을 안 한다. 왜 결혼을 안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지. 결혼 왜 하셨어요? 사랑하니까. 남편을. 그렇죠. 예. 저는 결혼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안 했는데요. 그게 나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누구랑 하는지가 중요하지 결혼을 한다 안 한다는 사실은 디폴트 값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세대는 정해져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 한다는 선택지가 그동안 우리 때는 없었는데 새로 막 출시되면서 안 해도 된다. 인식이. 그 안 해도 된다라는 선택지가 갑자기 생겨버린 것 같은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어 차를 사는데 백미러가 무조건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백미러가 어느새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회. 실제로 인도에 가면 타타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니 인도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타타사의 나노 자동차인가 있어요. 그 노란색 뭐 자동차가 있는데 거기는 백미러가 옵션이야.
없어요. 처음 그냥 차를 사면 백미러가 옵션이야. 개인적으로 달지 않을까요? 백미러가 없으면은 불편하고 위험할 텐데. 그건 우리 생각인데 그 사람들은 의외로 백미러 없이 차를 산 사람들이 되게 많아. 베스트 드라이버가 없다. 인도는 신호 자체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밀려가는 거지 운전을 잘한다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인데 이걸 맞다 안 맞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냥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 굳이 해야 되나라는 그런 옵션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연히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30대 남자가 쓴 30대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라는 뭐 글을 이제 블로그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눈이 높아졌대. 그러니까 글쓴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원빈이나 현빈급이다. 그러면 여자가 먼저 대시를 한대요. 그거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월급 수준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이게 평생 뭐 직장 돈 잘 버는지 그리고 시댁이 어느 정도 수준의 집을 이 사람이 해올 수 있는지. 그렇지 거기다가 이 사람이 재밌는 사람인지 술 담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머리숱도 많은지. 그렇지. 근데 우리 때는 되게 단순했잖아요. 이런 거보다는 사랑이 더 우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눈이 높아졌다. 뭐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이유가 남자들이 귀차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냐면 이제 일단 결혼하려면 여자를 사귀어야 되잖아. 이 친구도 친구들한테 소개팅을 많이 해줬대. 그랬더니 남자가 소개팅에 딱 나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뭔가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왜냐하면 오징어들이니까. 그러니까 원빈이 아니잖아요. 뭔가 노력을 하면 될 것 같긴 하대. 근데 돈이든 어떤 시간이든 뭔가 노력을 해야 여자가 넘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내가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지? 그런 현타가 온답니다. 그런 포기. 그러니까 결국은 귀차니즘 때문에 여자친구 자체를 만드는 것을 별로 저희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일터나 뭐 도서관, 버스 안 낭만이 있었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제 스치듯 어머 멋있다, 저 오빠 멋있다. 그 여도 문제가 있네. 멋있다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네. 그러니까 잘생긴 그게 외모가 멋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풍기는 그 느낌? 허름한 청바지에 기타 하나 메고 있어 그냥 멋있다 그런 느낌. 근데 분명한 건 청바지에 흰 티에 기타를 메고 있잖아. 그럼 교회 오빠예요. 근데 자기도 그랬잖아요. 그 나도 교회 오빠였잖아. 기타를 쳤기 때문에 결혼을 했. 내가. 그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현재의 자기 삶에 만족을 한대. 적당한 회사 다니고 있고 적당히 친구 만나서 놀 수 있고 구애받지 않고 남편이든 시댁이든 아이들이든 적당히 사고 싶은 거 쿠팡에 사고 그렇죠. 굳이 이성에게 대시를 하면 정신적으로 뭐 노력도 많이 기울여야 되고 대시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간과 돈과 정신을 소비하는 이유를 찾지 못한대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네 번째 이유가 제일 충격을 받았는데 성욕이 덜하대.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뭐 음식이나 섭생에 대해서도 뭐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극적인 음식과 막 그 조미료 같은 그런 것들을 먹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도 많이 쓰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으려면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혼을 하려면 일단 사귀어야 되잖아. 물론 이제 제일 큰 이유는 그런 게 있겠죠. 경제적인 이유.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 최소 10억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10억 벌어 봤을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쓴 돈도 있으니까 이게 40대, 50대가 되어도 하나도 안 써도 집을 한 채 사기가 힘든 거지.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아이를 못 낳고. 못 낳는 거지 안 낳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신혼부부가 있는데 바로 옆집에도 신혼부부인 것 같은데 얘기는 안 해봤지만 애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라인에도 신혼부부인 것 같은데 애기가 없는 그 1년을 2년을 지켜봤는데도 없는 그런 부부들도 되게 많고 요즘에 결혼할 때 아기를 갖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시작하는 커플도 많아요.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뭐 굳이 뭐 좋게 마무리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기를 낳아보고 좋은지 나쁜지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영원히 모르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우리 첫 아이를 낳고 느낀 점. 사실 나는 이제 결혼을 하고 집사람이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렀을 때도 사실 이게 아빠가 된다라는 거를 실감을 못했거든요. 처음에 막 태어나가지고 신생아실 가면 아이라고 보여주잖아요. 그때 이제 진짜 작은 이만한 아이가 나왔는데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이 땅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죽어도 내 대신 여전히 내 대신 살아갈 누군가가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감동이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 것도 낳아보는 것도 아빠가 되어보고 엄마가 되어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선택은 아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슬프지.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없어지고 내 흔적이 사라진 것. 나는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데 내 학교가 없어지고 이제 우리 세대는 그런 게 이제 익숙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겠지만 아무튼 뭐 난 좀 쓸쓸하다. 내일도 수다는 계속될 것이다. 다락방에서 다락방의 수다 고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